B2B 일반 무역에 대한 그 전자통관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중국 전역에 각 국경 지역의 국경 무역에 대해서도 그 통관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고 여행자 통관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2009년도에 YTO가 진행할 당시에 그 컨설팅을 중국의 IBM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BM이 당시에 견적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국경 지역의 모든 단말기부터 하드웨어 각종 데이터 센터 구축 등등등으로 해서 총 3조 원 정도 한화로 한 3조 원 정도의 어떤 전자통관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IBM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이와 같이 B2B 전자통관 수출입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확정 스펙이 나왔거나 B2B 일반 수출입 통관 같은 경우에는 확정 스펙이 나온다기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들에서 구축되어 있는 사례, 더 진보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실제로 들어가려면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입찰을 붙이거나 이런 어떤 벤치마킹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제 B2C 같은 경우에 B2C 과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미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B2C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B2C 과징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민간 업체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며 이것은 당장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쪽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FTA 지역 내에 업체들이 오토 매장을 내고 오토 보세구 전시장을 구축하고 그렇게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통합핀을 이용해서 계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가해서 접목시킨다면 이 두 가지를 기본 프로젝트 규모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면 우선 뼈대가 기본적인 FTA 지역 내 시스템의 어떤 원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곧 이어서 B2C 과징에 이어서 B2B 과징도 만들어진다는 정보는 있으나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정보는 있다. 이때 B2B 과징 플랫폼 같은 경우는 B2C로 등록한 과징 상품에 대해서 업체가 이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에 업체가 구매를 하고 업체가 등록한 상품을 업체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B2B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세율과 구매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일반 무역, B2B, 일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시스템을 더 추가적으로 갖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은 B2C 과징 시스템과 B2B 과징 시스템으로 그 전반적인 그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의 스펙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바는 없지만 현재 상해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볼 때 B2C 과징 플랫폼은 명확하게 개발되어서 지금 공표가 된 상태이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를 종합해 보면 곧 B2C가 안정화되고 나서 곧 B2B 과징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그 B2B 일반 통관, 일반 수출입 물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B2C 과징과 B2B 과징이 명백하게 규정화되어서 오픈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진정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즉 B2B 일반 통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중국은 특수하게 또는 현재의 글로벌한 전자통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더욱더 고도로 분석하여 중국에 적합한 B2C 과징, B2B 과징을 시스템을 명백한 구도로 만들어서 오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국의 과징 시스템을 정확하게 먼저 세팅하고 일반 무역 수출입 통관 플랫폼과 이에 맞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현재 상해를 중심으로 하여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픈되고 있는 B2C 과징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본다. 결국 과징으로 할 수 있는 상품군과 과징 B2C로 할 수 있는 상품군과 과징 B2B로 할 수 있는 상품군과 일반 B2B로 해야 하는 상품군들이 엄격하게 혹은 중복하여 구분 정리될 전망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시스템 구축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B2C 쿼징 플랫폼과 B2B 쿼징 플랫폼만 먼저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 파트로 중국 정부에서 각 지방마다 각 성마다 할당하는 상품군에 대하여 유통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이 옳다고 본다. 다음으로 일반 무역에 대한 일반 정식 통관에 대한 그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은 중국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어떤 시스템 구축건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리라 본다.